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공무직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쌤 김민호입니다. 자, 일단 경기도에서 공무직 채용 공고가 이제 또 떴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청이 떴다라고 하면은 보통 다른 지역도 이제 연이어서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경기도 안에서 뭐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많은 지역에서의 그 채용 공고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요번에 이제 경기도청이 떴는데 4월 5일이죠. 원서 접수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인데 시험 채용 공고를 한번 볼게요. 자, 내용을 좀 보자면,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자, 원문이에요, 원문. 자, 3월 10일 오늘이죠. 뜨끈뜨끈하게 경기도지사가 채용 공고를 냈고요. 채용 인원은 총 18명인데 요게 이제 쪼개집니다. 자,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분야로 쪼개지는데, 일단은 사무보조원을 뽑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된대요. 요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 가평에 있는 것 같아. 자창기 푸른 숲에서 한 명을 뽑는데 직종명은 사무보조원이지만 매표소 운영. 이거 뭔지 알죠? 매표소에서 한 명 왔습니다, 두 명 왔습니다. 그분들 뽑는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관련된 내용에서 자격 요건으로는 요게 있어야 돼. 여기 보면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이상 소지했거나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 선생님 저는 대형이 있는데, 선생님 저 1종 보통이 있는데요. 다 된다는 거야. 2종 이상이니까. 그죠? 관련된 내용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하게 됩니다. 근데 휴일 근무 가능자만 지원하세요. 그럼 휴일에도 근무할 일이 있다는 거겠지. 그죠? 어떤 업무 하는지는 여기 전화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는 시설관리보조원. 근데 여기 보면 선생님 특이한 게 보입니다. 준고령자 그리고 고령자 우선 고용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일부 지역에서도 이런 게 종종 보이는데, 요건 뭐냐면은 일단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0세부터 55세 이 정도고, 고령자는 55세에서 60세. 그럼 선생님 저는 65세인데 그건 안 돼. 만 60세 이정만 응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저보다 형님들 중에, 누님들 중에 나는 지금 65세인데 그건 좀 아쉽지만 안 돼, 그거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무조건 뽑겠다 이건 아니고, 만약에 지원한 사람 중에 20살, 25살이 있어. 그리고 한 분은 55세야. 근데 필기 통과 둘 다 똑같이 했어. 그리고 둘 다 면접에 갔는데 면접 점수도 똑같아. 이분도 면접 잘 보고 이분도 면접 잘 봤어. 그럼 누구 뽑겠다는 거예요? 고령자를 우선시해서 뽑겠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참고하시고, 선생님 가끔가다 이제 공무직 도전하는 분들이 생각 외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막 30대, 40대 이런 분들은 허다하고 50대 넘은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게 되겠습니까? 면접에서 이런 걸 걱정하는데, 이런 직렬은 아예 그냥 더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에서 근무하시게 되고, 광주에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표소 입장료에 수막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하시게 되고 5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조리사를 뽑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리사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공무직을 뽑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도청에서도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근무지는 총무과, 수원과 농업기술행정지원과, 화성에서 한 명씩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관련된 업무는 딱 이거 관련해서 딱 아시겠지. 대부분 요거에 대한 자격 요건은 조리 기능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 보자. 집단급식소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집단급식소에서 이제 근무하는 분들이, 장기 근무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한 몇 년 근무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막 옮기고, 혹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나가라 해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경력이 좀 되고 관련된 조리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것도 준고령자. 그러면 이러면은 선생님 제가 35인데 그럼 저는 안 되는 거네요. 이렇지는 않아. 그분들보다 면접을 더 잘 보면 돼. 됐죠? 너무 필기에서 이제 뭐 아예 이제 50세 이상 분들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든 30대든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45이고 35이면 누가 유리합니까? 이분이 유리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고령자 우대라고 하는 건 아니고 딱 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돼요. 됐죠? 경기도는 그거를 되게 깔끔하게 봐. 자, 내려가고. 자, 경비원. 자, 행정 담당 의정부에서 근무하게 되고 청사 경비를 보게 됩니다. 청원경찰과는 조금 달라.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고 일반 우리가 이제 경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청원경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청원경찰은 청사방호 그분들도 경비를 하는데 그거에 딱 집중돼 있다면은 요분들은 경비원으로 뽑는 분들은 조금 업무를 이것저것 좀 하기는 해요. 다양한 일을 해. 넘어가고 청소원도 채용을 합니다. 한 명씩 뽑게 되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근무지에 대한 내용 곰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청소원에 대한 내용 또 있고 그 밑에 실험보조원이라고 좀 특이한 거 나왔어요. 실험보조원은 반려동물과 해서 수원 화성 뽑고 농업기술 원예 연구과 관련 전공자가 있으면 참 좋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응시 조건에 대한 내용이 요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격 요건 중에 어디 갔어?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자, 여기 반려동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반려동물 보호, 간호, 진료 업무 보조, 훈련 비용 등 반려동물 관련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증빙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어디 갔어? 요것도 마찬가지네. 그죠? 쭉 나오고 밑에 가면 농업 관련된 기관에서 식물 배양, 뭐 우리가 식물보호 자격증 있는 분들이 그런 쪽 일을 하잖아. 그죠? 종자라든지 요 관련해서 작물 재배 업무 근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분들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쭉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해서 감염병 연구부서에서도 이거 채용을 하네. 그죠? 동물위생시험소에서도 채용을 하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실험보조원 요거는 장애인을 뽑는데 장애인을 둘 다 장애인 관련해서 일반인은 이쪽으로 응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밑에 조경관리인 쪽에서는 장애를 뽑지만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겠다라고 이게 명시돼 있죠. 그러면은 저는 준고령자나 고령자 나이가 40밖에 안 됐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 상관없다는 거야. 장애만 있으시면 응시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쪽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막 청원경찰처럼 경쟁률이 막 뭐 20대 1, 뭐 50대 1 그러지가 않아. 이거는 뭐 약간 좀 뭐 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은 좀 운이 좋으면 한 명 뽑는데 한 명만 시험장에 가는 경우도 생겨요. 가끔 가다가. 보통은 이제 경쟁률이 10대 1 아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내용 쭉 보시고 자, 이게 중요하지. 자, 일단은 필기 시험을 보게 돼요. 청원경찰이랑 다른 게 청원경찰은 민간경비론 20문제, 뭐 일반 상식 20문제를 보는데 요 이제 공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식 한 과목만 본단 말이에요. 요걸 또 40문제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험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경기도 역사, 문화, 시책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일반 상식 한 과목만 보기 때문에 우리 청원경찰보다 이게 어떻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시험 문항 자체는. 하지만 합격선이 더 낮아. 됐죠? 자, 쭉 가고 야, 큰일 날 뻔했다. 요거 있으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 서박사님이 2023년도 경기도 뭐 지역 뭐 역사 문화 뭐 요 관련된 거를 2023년도 시험에 맞춰진 걸로 지금 촬영 준비 중에 있으세요. 그래서 출제 경향 싹 이렇게 그 분석하고 계시고 2023년도에 경기도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뭔지 또 바뀐 부분이 뭐가 있는지 관련해서 3월 15일이나 6일 사이에 완강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계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일반 상식 경기도 역사 이외에도 그냥 일반 상식이라고 있거든. 요 부분의 파트에 대한 걸 미리 좀 공부하고 있다가 나중에 강의 업데이트 되고 나면 그거까지 딱 공부하시면 돼. 됐죠? 한 일주일 상간 정도 남았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일로 와가지고 자, 1차 필기 시험을 이제 합격이 됐어. 3배수를 뽑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요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조경 쪽으로 장애 쪽으로 한 명을 뽑는데 3배수라 필기 합격을 3명을 시켜야 되거든. 그죠? 근데 만약에 지원을 10명이 했어요. 10명이. 그러면 경쟁률이 1대 10이죠. 그죠? 10대 1이잖아. 10대 1. 근데 이 중에서 시험장에 몇 명이 가냐면 보통 몇 명 가냐면 공무직은 5명 정도밖에 안 가요. 5명. 심한 경우에는 4명이 가는 경우도 있어. 어찌됐건 그래 그러면 5명, 6명 갔다 칩시다. 6명 시험장 갔는데 이 중에서 필기 합격자가 3명인 경우가 있어요. 혹은 필기 합격자가 1명인 경우도 나와. 왜 그렇게 나오냐면 이 1명 빼고 나머지 5명은 과락이라는 걸 맞아요. 과락.
뭐 40점을 못 넘거나 뭐 그런 거 있어. 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요 과락을 넘어야겠죠. 여기 보면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이죠. 그러니까 아예 공부 안 하고 시험장 가신 분들도 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그럼 필기가 통과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 좋게 한 명 채용하는데 한 명만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 한 명이 무조건 합격합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것도 설명드려야겠지만은 서류 전형이라고 있어요. 아까 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장애 쪽은 장애인분들만 시험 봐야 되고, 또 어떤 거는 뭐 이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뭐 연구 경력이 있어야 되고, 뭐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제한 요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서류 전형에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이 사람 장애 아닌데 장애 쪽으로 시험 봤구나. 그럼 무조건 탈락인 거야. 이 사람 경력도 없는데 그냥 시험 봤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한 명을 뽑는데 세 명이 합격했어. 근데 서류 전형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이 없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차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면접에 대한 내용은 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보게 되고, 보통은 이제 공무직은 업무 관련해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면 본인의 장점에 대한 내용들 좀 쓰셔야 되고, 그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최종 합격자는 여기에 중요하지. 필기 성적 순위와 관계없이 이게 뭡니까? 일부 지역 경기도청 말고 다른 지역은 뭐 필기 50%. 뭐 체력 보는 데도 있긴 하거든요. 체력, 경기도청은 안 봐. 체력 25%, 면접 25% 해가지고 요걸 쉽게 해가지고 합격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청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필기를 뭐 꼴등으로 합격했든 뭐로 합격했든 어찌됐건 면접만 잘 보면 합격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 됐죠. 그래서 면접은, 그러면 선생님 면접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직이 맞춰진 면접 강의가 따로 에듀피디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도청 패키지 공부하는 분들은 필기 합격이 되자마자 선생님 저 필기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합격 수기 하나 에듀피디에 쓰시고, 요번에 이제 일반 상식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왔습니다. 이런 거 쓰신 다음에 에듀피디에 전화 한 통 주시면은 바로 그 수강하고 있는 아이디에다가 그 공무직용 면접 강의를 무료로 열어드려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을 뽑는데 필기 합격을 한 명이 했어. 근데 이분이 서류 전형에서도 문제가 없어서 그냥 한 명이 그대로 간 거야. 그럼 필요한 인원은 한 명인데 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절대 떨어질 일이 없을까? 아니에요. 떨어져요. 왜? 과반수의 평정 요소 5개 중에 2개 항목에 하로 평정한 경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공무직으로서의 정신 자세,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뭐 이런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면접장에 가면은 보통 공무직은 2명 아니면 3명 정도 면접을 보러 가요. 그 면접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싹 면접장에 딱 들어가. 그럼 질문을 하겠지.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얼토당토않게 질문을 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이 2명이 전부 다 이 사람은 여기서 근무할 정신 자세는 아닌 것 같다 해서 하를 둘 다 줘.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조사 하로 평정한 경우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한 명을 뽑았는데 최종 합격자가 0명이 되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웬만해서는 합격 이런 일은 없는데, 그러니까 면접을 정말 특히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내가 면접관이었어 이런 분들도 있어. 근데 이런 국가 지자체에서 채용하는 면접은 조금 궤가 다릅니다. 그래서 면접 강의도 충분히 공짜로 주니까 우리 에듀피디 수강생들은, 그래서 요거 보고 시험장 꼭 가셨으면 좋겠다. 2번, 3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것 쭉 보시고, 뭐 금치산, 한정치산자가 어쩌고, 뭐 피환경 후견이 뭐 이런 게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몇 세 이하는 없잖아요. 60세, 만 60세. 자, 그리고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해. 요게 공고일 전일 3월 9일이죠. 10일 날 공고 났으니까 전일부터 최종 시험일 면접일까지, 최종 예정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지역은 이게 아니더라도
과거에 경기도에 3년 이상 살았으면 뭐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조건이 두 개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기도청은 안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3월 9일까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뭐 무슨 조리기능사를 제가 3월 11일 날 땄는데 요 안 돼. 3월 9일까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되는 거고, 그리고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은 어쩌저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쭉 내용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것도 그냥 설명을 드릴까? 아니야, 요거는 좀 간단하니까 한번 쭉 보시고, 자, 그리고 문제 출제에 대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15일 토요일 날 필기시험 보시고 원서 접수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원서 접수는 직접 가거나 등기우편 접수가 아니라 인터넷 원서 접수예요. 인터넷 원서 접수로 링크 타고 들어가서 이거 누르면 링크가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5,000원 내고 원서 접수하시면 돼. 자, 됐죠? 그리고 그 급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근무를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냐? 요런 거에 대한 내용은 에듀피디에다가 전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각각의 전화번호가 여기 있죠? 자기가 응시하려고 하는 거에다가 내가 반려동물과 화성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여기 급여가 얼마요? 근무를 어떻게 하는 거요? 이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 그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자, 됐죠? 자,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뭐 복잡하진 않아요. 어차피 뭐 경기도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시험 과목도 좀 이렇게 그 간단하죠. 일반 상식 한 과목을 보는데, 일반 상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 범위 자체는 광범위해. 그래서 우리가 에듀피디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용 일반 상식이 있고 공무직용 일반 상식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용 일반 상식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고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장 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공무직은 한 달 공부해가지고 합격이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자체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설명해도 되려나? 좀 쉽습니다. 물론 떨어진 분들은 어려웠는데요 하겠지만 합격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거기다가 이제 예전에는 경기도 관련된 그 뭐예요? 그 경기도 지역 상식이죠. 요거를 에듀피디에서 강의를 안 했을 때는 이걸 혼자서 어디 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독학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요것도 강의를 또 해마다 저희들이 새로 찍어가지고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촬영 중이시고, 그래서 요것도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요 관련해서 경기도 도청, 또 이제 각 시도관청도 이제 좀 있으면 공고가 나올 건데, 뭐 시도관청이라고 하면 뭐 수원시, 용인시 막 이런 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제 에듀피디를 좀 집중해서 좀 계속 보시면은 요런 이제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어찌됐건 공무직 합격으로 하는 길 에듀피디가 계속해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